3개월 전만 해도 그녀는 당신을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메시지조차 제대로 답하지 않고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그녀가 이미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달콤한 말들, 똑같은 약속들, 똑같은 열정을 그 사람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거나 인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무대 뒤에서 작동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너무나 정교해서 당사자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작동 원리를 보게 되면 다시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식으로 버림받은 적이 있다면, 감정의 생산 라인에서 그저 하나의 제품에 불과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지금 제가 밝히려는 것이 이 패턴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새로움에 대한 중독,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속적인 새로움에 대한 강박의 기원을 살펴봐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움을 추구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신경생물학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관계의 초기 단계에 들어갈 때 우리 뇌는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으로 넘쳐납니다. 낭만적 사랑의 화학물질, 칵테일 전체가 분비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변화된 의식 상태로 각성제의 효과와 유사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오직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메시지 하나하나가 뇌의 보상 중추에서 폭발하는 쾌락입니다. 이제 사람이 아니라 그 특정한 화학적 상태에 중독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강박적으로 파트너를 바꾸는 여성들에게 정확히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남자들에게 중독된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지는 느낌, 다른 어떤 것도 재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초기의 러시에 중독된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중독과 마찬가지로 같은 효과를 느끼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물이 떨어지면 관계의 현실이 자리 잡고 일상이 아드레날린을 대체할 때 뇌는 고통스러운 금단 현상에 들어갑니다. 패턴의 발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상황이 정말 어두워집니다. 처음에는 심지어 순진하고 이해할 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파괴적으로 끝난 진지한 관계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버림받거나 배신당한 깊은 고통을 느꼈고 다시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볍게, 더 피상적으로, 감정적으로 덜 헌신하면서 누군가와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이 너무 진지해지기 전에 그냥 떠나면 그 끝의 깊은 고통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숨겨진 파괴적인 대가가 있습니다. 그 패턴을 반복할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초기의 강렬함을 경험한 후 새로움이 사라지고 진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버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뇌가 관계를 단기적이고 감정적으로 강렬한 경험과 연관시키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신경 경로를 재구성하고 있으며 항상 같은 목적지로 이어지는 화학적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강렬한 열정 다음에는 계획된 버림이 따릅니다. 이 사이클을 더 많이 반복할수록 패턴을 깨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동 조종 장치로 작동하는 깊은 신경학적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으로부터의 도피,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훨씬 더 깊은 층이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 중 다수는 무의식의 모든 힘으로 진정한 친밀감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모순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관계에 있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며 항상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짧고 강렬한 관계는 진정한 친밀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퍼포먼스, 케미스트리, 흥분을 요구하지만 진정한 연결을 구축하는 종류의 날것의 취약성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최악의 순간에도 보여지고 여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내심과 상호 헌신으로 무언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결점을 보도록 허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버림받음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에게 어린 시절부터 사랑은 조건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배운 사람에게 진정한 친밀감은 절대적으로 무섭습니다. 누군가가 가까이 있을수록 불가피하게 떠날 때 파괴적인 고통의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은 빠르고 인위적인 감정적 강렬함을 통해 친밀감에 빛나는 환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탈출구가 준비되어 있고 항상 관계에서 한 발 빼고 있습니다. 빠르게 사랑에 빠지고 처음 몇 주 안에 깊은 비밀을 공유하며 당신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특별하고 다르다고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피상적인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의식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이미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충족적 예언입니다. 당신이 결국 그녀를 실망시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를 방해합니다. 일관된 서사, 여기 당신의 머릿속에서 많은 조각들이 맞춰지게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과거 관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앉아서 전 남자친구들에 대해 물어보면 놀랍도록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놀라웠습니다. 모두가 올바른 남자처럼 보였지만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실망시켰습니다. 그는 너무 집착했다. 충분한 공간을 주지 않았다. 너무 강렬했다. 너무 거리감이 있었다. 항상 변화를 완벽하게 정당화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복 단계가 끝나자마자 남자가 계속 감동을 주기 위해 연기하는 대신 자신을 편안하게 하고 자신답게 되기 시작하자마자 사회적 가면이 떨어지고 결함과 인간성을 가진 진짜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그녀의 뇌는 그것을 자동으로 거부나 관심 상실로 해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강렬한 열정에서 성숙하고 안정적인 사랑으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이 될 것이 그녀에게는 관계가 죽어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음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완전히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실제 사례 한 내담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패턴에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29세였고 6년 동안 13번째 관계를 끝냈습니다. 6년 동안 13번의 관계, 각각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항상 같은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그녀가 관심을 잃고 이미 새로운 사람이 시야에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똑똑했고 직업적으로 성공했으며 파괴적인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자기 인식이 있었지만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션 중에 우리는 파괴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르타의 아버지는 그녀가 작고 사랑스러운 어린 소녀였을 때만 감정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녀가 자라고 더 독립적이고 복잡해지며 사람으로서 더 진짜가 되면서 그는 점점 더 감정적으로 멀어졌고 청소년기에는 사실상 어떤 관계도 없었습니다. 발달의 중요한 단계에서 마르타의 뇌는 잔인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사랑과 관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가피하게 감소한다. 친숙함은 무관심을 낳는다. 깊이 알려지는 것은 버림받음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성인 관계에서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 트라우마적 역학을 재현했지만 이번에는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관심을 잃은 사람은 그녀였고 먼저 거리를 둔 사람, 버림받기 전에 먼저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다시 쓰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지만 또한 그것을 무한히 영속시키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외부 검증의 어두운 측면 하지만 말해야 할 훨씬 더 어두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리학은 정말 충격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에는 거의 향정신성 약물처럼 작용하는 강력한 외부 검증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녀와 사랑에 빠지는 새로운 남자마다
성공적인 새로운 정복마다 그녀에게 가치가 있다는, 바람직하고 특별하다는, 여전히 정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입니다. 이것은 관계와 분리된 자신만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감각이 없는 여성들에게 특히 중요해집니다. 누군가에게 욕망받는 맥락 밖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모를 때, 자존감이 남자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에 전적으로 의존할 때, 그 외부 검증의 새로운 확인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길고 안정적인 관계는 같은 강렬한 방식으로 그것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동안 함께 지낸 후 남자는 끊임없는 감탄과 발견의 눈으로 당신을 보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을 새롭고 흥미진진한 정복이 아니라 그의 삶의 통합된 부분으로 봅니다. 그리고 살아있고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그 끊임없는 검증에 의존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절대적으로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감탄의 시선을 다시 찾습니다. 특별하고 독특하다는 느낌을 찾지만 다른 눈에서 그녀를 인간적이고 불완전한 것으로 볼 만큼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는 다른 남자와 함께 가장 비극적인 진실, 가장 어둡고 비극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여성들 중 다수는 자신의 삶을 지나가는 남자들에게 진정하고 깊은 고통을 일으킵니다. 치유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감정적 흉터를 남기지만 자신을 악당이나 독성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각각의 이별은 완벽하게 정당화됩니다. 각 변화는 그 순간에 절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각 버림은 합법적이고 필요합니다. 그들은 병리학적 패턴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진정한 것으로 관심 상실을 느낍니다. 그리고 처음에 너무 강렬하게 사랑에 빠질 수 있고 처음 몇 달이 경험한 감정적 강렬함에서 진정으로 진짜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버림받았을 때 완전히 황폐해집니다. 거짓처럼 보이지 않고 계산된 조작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였지만 처음부터 유효기간이 내장된 특정 유형의 진짜였습니다. 감정적 기억상실증이 있고 몇 달마다 당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순간에 진짜였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버릴 수 있는 과거의 일부로 보는 사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정보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신호를 보이는 사람과 데이트하고 있다면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구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그녀를 변화시킬 특별한 남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그녀가 선택하는 남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깊은 치료 작업을 통해 해체되어야 하는 내부 심리 시스템입니다. 짧고 강렬한 관계에 이력이 있고 비슷한 방식으로 모든 전 남자친구에 대해 나쁘게 말하며 너무 빨리 친밀감을 만드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투자하기 전에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이 패턴을 인식하는 여성이라면 가능한 탈출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을 먹여 살리는 트라우마를 내면을 보고 직면하는 잔인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외부 검증 찾기를 멈추고 관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확고한 정체성을 구축하며 진정한 친밀감이 일시적인 강렬함보다 무한히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최종 진실은 이 사이클에서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바꾸는 사람도, 버려질 수 있는 조각처럼 바뀌는 사람도, 관계를 집어삼키고 결국 모두를 더 외롭게 만드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관계 심리학을 수년간 연구한 후 배운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에서 일시적인 장일 뿐입니다. 당신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나타나기 훨씬 전에 쓰여진 이야기에 그녀가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당신을 건드렸다면, 바꾸는 사람이든 바뀌는 사람이든 이 설명에서 자신을 보았다면, 이것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파괴적인 행동 뒤에 숨은 어두운 심리학을 이해하는 것이 때때로 그것을 깨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